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내가 김건희 여사 비서실장인데 1,500만 원만 보내라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50대 남자가. 그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고 진짜 비서실장 아니야?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알 수가 없지. 난 아니라고도 기라고도 말을 못해. 이 사람이 비서실장 아니라는 그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냥 체포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A 씨는 대구 지역 유지, 여기서 유지가 등장하네요. 대구 지역 유지 B 씨한테 내가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장이다. 이 찍들이 그래서 뭐 웃긴 게 이 새끼 사기를 치려면 제2부속실이 없다는 거는 좀 알고 보는 정도는 사기를 쳐야 될 거 아니야. 윤석열 들어와서 김건희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없애버렸어. 제2부속실장이라고 속이고 영부인 경호팀장을 특별히 채용하고 있다. 3월 달부터 5급 비서관으로 일하도록 해주겠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한번 돌아가 보세요. 윤석열의 지인, 친구들, 자녀들이 청와대에 마구 꽂혔잖아요. 이 효과예요. 이렇게 해서 돈 좀 주면은 내 새끼를 대통령실에 넣을 수도 있어. 최고의 이력이 되는 거지. 나 1,500원, 1,500만 원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였다면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기꾼이라고 막 알게 되지만 대통령이 저 모양 저 꼴이니까 이런 사기가 등장하는 건데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일단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제2부속실이 앞으로 생길 것을 속단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보고 영부인 경호팀장을 특별 채용하고 있다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3급에서 5급 정도면 1,500만 원 정도 되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 사람이 미심쩍은 사람이 이 사람이 뭔가 수상하다라고 해서 이제 경찰에 얘기를 했고 사복 경찰이 나와서 이제 체포를 하는 과정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잡혔을 경우에 모르는 상황이지만 정말 김건희와 문제가 있느냐, 김건희와 연관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김건희 여사는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김건희의 아까도 초반에 보여드린 것처럼 수의계약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진짜로 김건희 사건도 조만간 터진다고 봐요. 요거는 이제 예고편에 불과한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의 용산 대통령실 별명이 건희제예요. 건희제. 왕. 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보일까? 김건희 자체가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의 원톱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 탁현민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그러면 실제로 이제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천공은 분명히 공개적으로 윤석열, 김건희하고 가까운 사이임을 천명해 수사를 안 받아. 그렇다 보면 어떤 놈은 가짜일 거고 어떤 놈은 진짜일 거란 말이에요. 김건희 팔아먹는 인간들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분명히 비리가 발생을 하고 그 중에 찐도 나타난다고. 근데 사실 지금까지 있었지만 입 다물고 있었던 게 많잖아요.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이름 많이 팔고 다녔었고 그것을 오히려 그래서 건진법사가 대기업을 만난다는 이야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대기업들한테 이런 사람 조심하라고 했지 건진법사를 제재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고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큰 사고 한번 터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천공 같은 애들이 호가호위하다 보면은 실제로 천공은 뭐 해먹지 말란 법이 있어요? 천공이 대통령과 부인을 팔았을 때 천공이 처벌받지 않았잖아. 고소고발도 없었잖아. 그럼 천공한테 들어오는 그런 건 없겠어요? 많을 것 같는데요. 용산 좋다고 하면 대통령실이 이전을 하는데 그렇죠. 네. 뭐 부동산 개발하고 싶으면 돈 찔러주지 않겠습니까? 주기적으로 대통령이 내 말을 듣고 대통령 되고 싶으면 나를 찾아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공만 있겠냐고요. 이렇게 팔아먹으면 결국 이런 게 한 건 딱 터지면 이따가 이제 김건희 주가 쪽으로 갈 텐데. 근데 요즘 탁현민 전 비서관이 좀 맹활약하고 있더라고요. 청와대에 근무해본 사람,
경험 있는 사람의 이야기 들으면 무릎을 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김건희에 대한 뭐 이제 비판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김건희 공격이 야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정숙 여사가 더 과하게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건 맞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까르띠에 브로치 이걸 어떻게 공격했어? 저거 2천만 원짜리라고 공격했잖아요. 근데 저거 20유로 정도 했던 제품입니다. 대략 한 20만 원? 2만 원? 네, 2만 원. 2만 원? 네. 그래서 저거 이때도 굉장히 악의적이었어요. 그냥 까르띠에 제품하고 비교를 해봐도 아니었는데 주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가짜인 걸 알면서도 마타도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사진. 저기는 저 명품 이름이 뭐였더라? 저거 샤넬이요. 샤넬. 요것은 요 샤넬은 나중에 반납을 해가지고 지금 저 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김정숙 여사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 때도 샤넬이 협찬을 해서 입었던 거고 프랑스에 갔기 때문에 당시에 칼 라거펠트가 디자인했던 한글로 디자인했던 옷입니다. 저 자세히 보고 있으면 저게 무늬가 다 한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김정숙 여사가 이거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처럼 기사를 써냈었죠. 김정숙 여사의 의상은 사비로 부담했고 특활비 사용 등은 근거 없는 주장이에요. 지금도 청와대 특활비 김정숙 여사가 썼지 않았느냐.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런 세력이 안 됩니다. 심지어 대통령 생활비는 본인 월급에서 깐 사람이잖아요. 근데 무슨 특활비 갖고 김정숙 여사 옷을 맞췄겠어요. 협찬 받으면 받았다고 밝히는데 어쩔 때는 저런 협찬들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에 발매도 안 된 디올 자켓 그렇죠. 아직까지도 김건희가 그 당시에 협찬 받았는지 누가 뇌물로 상납했는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디올 자켓인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지. 아까 이야기했던 그 19만 원짜리 가방 들고 나온다는 것도요. 가방만 19만 원이지 지금도 디올 자켓은 깔별로 입고 나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네. 자켓 하나 650만 원이에요. 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제2부속실을 없앴어요. 그러면 대통령 일정 수행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제1부속실이고 대통령 부인은 제2부속실인데 일정을 제1부속실에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같이 하는 거예요. 김건희 입장에서는 내가 제1 부속실이고 성렬이가 2부속실 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거기서 오다가 나오면은 김건희가 대통령급으로 격상이 돼서 김건희 메시지도 윤석열 메시지도 대통령의 메시지처럼 돼버리는 효과.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일정이 겹칠 수 있잖아요. 동반하는 일정이 있을 수 있잖아. 이게 김건희 일정인지 대통령 일정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 소위 뭐 우리가 이제 가정 살림은 여자가 하듯이 이런 거 챙기는 것은 오히려 김건희 입김이 더 세져가지고 별명이 건희제가 된 거야. 건희제 왠지 좋아할 것 같아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별명입니다. 비꼬는 거죠. 네가 왕이냐 이런 소리니까. 건태후 정도 해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청와대에서부터 근무하던 그 대통령실 늘공들이 직접 해준 이야기예요 나한테. 그쪽에서는 별명을 건희제라고 부르는데 건희제. 정말. 제2부속실이 없다 보니까 동반으로 일정을 수행을 할 때는 사진은 그래서 김건희 위주로 나가고 김건희가 단독 일정이 있을 때는 김건희 위주로 사진이 나갑니다. 네. 사진들 절반 이상이 센터에 김건희라는 거죠. 이번에 그저 중동 아랍에미리트하고 스위스 방문도요. 사진들 이렇게 어떻게 찍을 수는 있는데 대통령실이 공식으로 발표하는 사진들 절반 이상이 김건희가 센터야. 네. 그 대통령실에 들어가면은 그 대통령실 로고 박혀가지고 사진만 올리는 메뉴가 있거든요. 제가 즐겨찾기 하고 매 시간 좀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올라온 사진 중에 스위스 박물관 자코메티 관련해서 만난 게 있는데 거기에는 정말 28장 사진을 올렸는데 28장이 다 김건희가 포커스 센터입니다. 야, 좀 심하다 진짜. 그냥 단순한 애로 우리가 다 알려진 그 사진. 물론 그럴 수 있어. 평상시 때 저런 거는 재미로 찍을 수 있어요. 저거 갖고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건희가 계속해서 지금 그 윤석열의 뭐 극진한 사랑? 아니면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의탁한다든지
저번에 유엔 총회인가 갔을 때 나가라고 계속해서 꼬치하는 장면이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김건희 자체가 윤석열 위에 있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김건희 자체가 지금 보여준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외교부 장관이 김건희를 지금 보필하고 있잖아요. 중심에 김건희가 있잖아요. 근데 컨셉도 요즘 계속해서 저런 드레스 같은 것을 입고 나오는데 굉장히 올 블랙으로 프란체스카도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완전 프란체스카 같아요. 네. 많은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사진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센터에 있고. 보고하는 윤석열. 맞네. 보고받고 있네요. 그 탁현민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진은 메시지다. 김건희 센터는 의도된 것이다. 김건희 파워를 보여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1부속실에 사진 찍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모 씨라고 있어. 근데 사진 전공도 거의 한운등 만운등 했다는 비전문가야. 그 여자가 그래, 사진을 비전문가 찍어서 주로 내는 사진은 우리 여사님 이쁘게 나온 거 가운데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후보 정점하고. 외교를 갔는데 사실 윤석열은 좀 볼 것도 사실 없지. 그러니까 쟤네들 보여주고 싶은 거는 머리 텅 비어 있는 성형 수술한 여자의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가 중심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지. 그 신모 씨라고 하는 사진 찍는 사람은 윤석열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고 김건희의 지시를 받는 김건희 측근. 그러니까 예전 청와대 때 그 보도된 청와대 사진들과 지금 대통령실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 청와대 때의 사진은 보통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정상들을 만나는 모습이라거나 아니면 뭐 군부대 갔던 모습 또는 그 군대 탔던 그 전투기의 모습 이런 행사의 모습이나 그다음에 대통령이 뭔가 하는 모습들이 중심이었지 김정수 여사의 모습은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김건희가 센터에 사주면 이렇게 주구장창 나옵니까? 근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걸 분노하셔야 되는 거예요. 2021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저 사건은 김건희 허위 경력 학력 등이 논란이 되자 김건희가 사과 기자회견을 했던 장면이에요. 저 모습과 불과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게. 센터에 서서 외교하고 계시는 대통령, 우리는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뽑은 적이 없습니다만. 근데 본인이 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괜히 사과했어. 거봐. 네, 사과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얘기 안 들을 텐데. 앞으로 아무도 사과하지 마, 우리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윤석열이 외교 참사를 벌여도 사과를 안 하니까 말이 길어지고 헛발질만 하고 욕만 먹잖아요. 근데 검찰은 증거 없는 이재명 수사는 열심히 해. 증거 넘치는 주가 조작은 모른 척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법과 공정은 개나 줘버려 이런 거야. 그러니까 28일에 나와라 30일에 나와라라고 검찰이 오만방자하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한테는 서면 조사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한 사람이에요. 이게 죄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 배임으로 걸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개발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이거 환수당하면 우리 적자 버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 상황이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벌어들인 이익이 많아지니까 직접 돈 줬다는 증거가 없어서 그걸로 부르지는 못하고 성남 시민에 대한 배임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게 28일 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입니다. 그리고 돈 나눠 가진 사람은 아직까지 대장동 일당하고 박영수 전 특검 등 50억 클럽 멤버야. 돈을 받은 사람들은 멤버인데 이재명 대표는 돈 받은 증거조차 나오고 있지 않아. 이것도 문제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수사가 부당함에도 당당히 지금 임하고 있잖아요. 나갈게. 그게 문제입니다. 안 나갈 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 내가 이재명 대표라면 내가 이제 뭐랄까요, 좀 이재명 대표랑 성향이랄까 이런 게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배째라 할 것 같아요. 못 나가 이 새끼들아.
기자회견 딱 해가지고 검찰과 전면전을 선포한다. 할 것 같거든. 이재명 대표는 나가. 죄가 없으니까 나가는 걸 수도 있지. 네, 죄가 없어서 나간다고 하시는데 전면전 선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지지자들이 총집결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막 10겹, 20겹 이렇게 써고 스크럼 짜가지고 이렇게 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8일에 보여줍시다. 네. 근데 검찰 뒤에 지금 뭐 이 김건희가 숨고 있다는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방탄 국회 뒤에 숨었다 같은 개소리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한번 그 완평 보여드렸잖아요. 검찰의 칼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다 찌르고 있을 때 검찰이 김건희를 중심으로 누가 쳐들어올까봐 칼로 지키고 있는 장면 보셨잖아요. 네. 검찰 뒤에 숨어서 지금 범죄 혐의자, 그것도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 혐의자가 숨어 있잖아요. 방탄 국회라는 말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언플에 자꾸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막 하는데 저쪽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철통 국회고 철통 검찰입니다.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그렇습니다. 네. 방탄 국회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동훈아, 한동훈아, 검찰한테 김건희 수사하라고 수사지휘해야 됩니다.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데요. 검찰이 수사를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한테 수사지휘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한동훈은 김건희 수사지를 안 하려고 나 수사지휘권 행사 안 한다고 엄프를 했던 거예요. 해야죠. 이게 김건희 수사가 안 될수록 윤석열이 아무리 정치를 설사 잘한다고 할지라도 국민들한테 안 먹혀요. 내가 그래서 윤석열한테 간청을 했잖아. 김건희를 감옥에 넣어야 그나마 지지율 오른다고.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본인이 원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에이씨. 여러분, 자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